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만여의 날이었습니다. 9월 선물 옵션 만기일을 좀 무난하고 편안하게 마쳤습니다. 이슈로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 카카오 게임즈 상장일이었죠. 상장하자마자 예견된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따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만기일 다음이 또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진작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드리고요. 또 최근에 그린 뉴딜 쪽으로 해서 탄소 배출권도 수단매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우려감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우지수 21선 터치할 정도로 잘해줬습니다. 해줄 만큼 해줬고 바로 넘어가기는 어려웠죠.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으니 반등 나오면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 이렇게 21선 아래에서 쉬면은 이게 보통인 거고, 아래 27,000포인트 61선 만약에 더 밀려도 흔들기 나오더라도 여기만 유지해주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가능하면 여기는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탈하면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탈 안 하는 게 좋고, 이탈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되면은 오히려 속임수 구간으로 위쪽으로 반등이 빠를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려감이 나온 것은 원래 나스닥이었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이 나스닥 쪽에 이제 급등 그리고 급락이 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의 이제 콜옵션 이슈가 있었고, 오히려 저점 매수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S&P 500에 이제 편입되지 못하면서 급락이 한번 나오겠지만 이 아래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지만 추가적인 급락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저점 매수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최소한의 해줄 만큼은 해줬고, 일단은 21선을 터치 정도까지는 빠르게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움직임은 이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강하다 싶으면 21선 공방 정도 나오다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시장이 강하구나, 나스닥 정말 강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21선 위쪽을 회복해서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스닥 미쳤구나, 지금 시장은 역시 정상이 아니구나,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나스닥이 최근에 급락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애플 대표 종목의 애플이 4% 상승하고 테슬라도 11% 정도가 회복이 되었죠. AMD,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다 4%씩 상승하면서 테크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반등 정도는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한숨 놓으셔도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다. 전일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2400포인트 계속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움직일 거고, 아무리 밀려도 2300포인트고 현재 포지션상으로 2300 중반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갈 거고, 올라가도 2400 정도, 진짜 무리해서 올라가도 코스피 200 지수로 217.5포인트, 317점, 죄송합니다. 317.5포인트. 그래서 320쪽은 제압하기가 어렵다. 워낙 매도가 많아서 좀 막혀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적적으로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와서 돌파해야지만 이제 2400 중후반을 가는데, 그럴 확률은 좀 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는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날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확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2400 전후 혹은 많이 올라가 2420 정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서 잘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해줄 만큼 해준 만기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급 동향이 중요한데 다들 만기일만 되면 만기일까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만기일 이후에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만기일은 제가 웬만하면 만기일까지 보고 말씀드리는데 만기일 이전부터 만기일 이후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리죠. 쉬어가는 구간은 중간중간 나올 수 있을지언정 방향성은 위쪽 방향입니다라고 연속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요. 자, 오늘 외국인 수급 보시면 3,80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만기일 이후에 안 좋을 것 같으면 주식을 왜 매수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해제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추석 연휴도 남아있고 우려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식 매수가 들어왔죠.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 영향력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고 145 크진 않지만 소폭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 쪽보다는 사실 투신 쪽에서 들어오면 좋고 연기금에서 들어오면 좋은데 아직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건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굳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안 해도 돈의 힘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니 공매도만 없으면은 그나마 좀 이제 아주 급변동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보시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선물을 매도하지 않고 롤오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물량 선물 매수량이 컸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이제 롤오버 시키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12월까지도 우상향하는 모습의 가능성. 그리고 콜옵션 포지션 옵션을 오늘 만기일인데 200억을 다 근월물 오늘 마감하는 만기에다가 베팅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월물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상승 포지션을 좀 많이 구축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 포지션이 크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옵션도 상승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선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큰 조정을 추후에 보기보다는 그리고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해 우려감을 갖고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있는 추석 연휴에 대한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그 구간에서 만약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 해도 급락은 아니다. 쉬는 구간 정도고 크게 개의치 않을 정도의 시장일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속적인 수급이 나와야 되고 이제 막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너무 좋아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은 버리고 조금 더 수익률을 위해서 계좌 우상향을 위해서 이제 달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종목들이 이제 밑에 최근에 요 구간에서 조정 안 받아도 되는 종목들인데 선조정을 받아서 미리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들로 저희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입을 할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는 그대로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데 750 돌파하면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선조정 나왔고 그러면은 코스닥도 가는 일만 남은 것이죠. 계속 돌파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양호하고 코스닥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전 세계에서 코스닥과 나스닥이 가장 좋은 증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쉬어가는 지금은 코스닥이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별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오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와 이제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MOU를 맺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텔레콤, 모비스 등등해서 들어가 있고 좀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수혜받을 만한 기업들이 텔레칩스나 삼천리, NCN, 칩셋미디어 등등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는 갈자리 잘 가졌고 지금 지수가 상승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6만 원을 건드렸습니다. 6만 원 가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다 왔죠. 6만 원이 그렇게 멀어 보이던 6만 원이 5만 4천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멀어 보였으나 이제 벌써 다 왔습니다. 그리고 수혜 기업으로 말씀드린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시스템 반도체로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보통 대장 쪽으로 이제 비메모리 쪽에 삼성전자가 투자하면서 올라오는 게 이제 네페스나 SFA 반도체나 테스나 AD 테크놀로지, 하나모터리 등등 그 뒤에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텔레칩스의 자회사로 칩셋 미디어. 요 종목은 이제 VR 쪽에도 관련이 있고 이제 자율주행에도 이제 비디오 IP 쪽으로 해서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좋은 모습 보였고 삼천리나 뭐 MCN 같은 경우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삼천리는 글쎄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엮이긴 했는데 글쎄요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뭐 차라리 텔리칩스나 NCN 같은 경우도 네, 과거에 뭐 넥스트 칩 시절에 이제 사명이 변경되고 이제 잘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계사로 넥스트 칩 시절에 이제 한국의 모빌아이를 꿈꾸는 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갈 자리를 좀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서 조금 어려운 구간도 보내긴 했는데 뭐 이제 정부 정책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카카오 게임즈 매매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 공모 첫날 공모한 날부터 해가지고 24,000원의 공모가 돼서 이제 48,000원으로 상장을 하고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이거는 뭐 예견된 일이었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같이 좀 움직였다, 좀 훈풍이 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는데 반등이 좀 나왔고 아직까지 85만 원 회복될 때까지는 뭐 밑에서 조금 쉴 수 있습니다. 85만 원 회복이 되고 안착돼야 위에 95만 원 노리고 그다음 100만 원대를 노리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현재 쉬는 구간이다. 그리고 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가 조금 작은 종목 중에서는 오늘 좀 움직였고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유지는 못됐습니다. 참고하시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움직였습니다. 펄어비스가 오히려 뭐 19만원 유지해주면서 위쪽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한국에 이제 손을 내밀고 하면은 이제 뭐 이런 게임주들 파노 부분이 해결이 되고 해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 하실 수도 있는데 원격 근무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낫다고 쳐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중간중간 게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지는 뭐 봐야겠지만 사실 해결하기는 힘들죠.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게임주들도 어느 정도는 언택트 관련 쪽으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헬릭 스미스가 뭐 간만에 이슈 하나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만 원대 구간에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21선 올라타는 게 뭐 중요하겠죠. 엔젠시스가 이제 루게릭병 쪽으로 미국 임상 이상 수탁 기관으로 월드와이드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올라왔는데 뭐 어마어마한 소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이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고 일단 21선 올라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5만 1,000원 구간이라도 넘어가 줘야 그리고 안착이 돼야 위쪽을 바라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KB증권에서 한국이 이제 수소경제 선두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 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이나 뭐 다양한 지원책 마련하고 그래서 이 플랫폼의 고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증권사에서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런 핑계로 해서 동화성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다 살짝 풀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매가 좀 도는구나 수소 관련주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니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죠. 뭐 대장주로서도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좀 쉬어간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멋진 모습 보였고 8,700원 유지해주면 위쪽으로 뭐 더 볼 수 있겠죠. 9,700원은 아직까지는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같이 엮이면서 올라왔는데 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탄소 배출권이랑 뭐 수소 경제 쪽이랑 또 엮여 있지요.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권으로 최근 휴캠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너무 올라서 지금 부담이 된다. 당연히 부담되죠.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에서 조금 쉬고 있는 종목들, 에코바이오도 오늘 올랐으니까 조금 쉬고 있는 종목들, 뭐 후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케이시코트레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쉴 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후성, 케이시코트레일 이런 종목들이 쉴 때, 이 종목도 지금 6,500원에서 6,800원 요 구간을 돌파해서 다음 저항을 노렸는데 저항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쪼르륵 밀려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려 할 때 보면 되겠죠. 21선하고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계속 치고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휴캠스가 대장이고 나머지 그 뒤에 후성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케이시코트레이나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윌비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이제 일자리 관련주나 이런 쪽이 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서 긴급 대책으로 7조 8천억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기존에 10조 원을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 이제 뭐 집행을 하고 이제 일자리 지키기 쪽으로 해서 이제 1조 4천억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근데 생각보다 뭐 강한 모습은 아직 못 나왔습니다.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쪼르륵 밀려 내려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윌비스나 에스코넥 같은 경우가 오늘 반응을 했는데 에스코넥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그리고 주가 레벨 쪽으로는 더 위에 있습니다. 이동평균을 다 위에 올라타고 있죠. 그래서 위에 저항만 돌파하면 되는 구간인데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주 쪽으로 해서 좀 안 오른 오늘 반응이 없던 종목으로는 이제 보통 수단매가 많이 도니까 사라민 HR이라던가 일자리 관련주로 뭐 다들 알고 있는 종목이죠. 자코리아 사라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라민 같은 경우가 이제 23,000원을 딱 회복하면서 21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꼬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 위쪽 방향으로 볼 가능성이 있죠. 먼저 올라가서 기다려도 되고 말아 올린 다음에 힘을 받아서 가도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응이 없었고 뭐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도 뭐 반응을 할 수는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코로나 이후에 잠깐 반짝 올라온 다음에 꾸준히 쉬고 있는데 요즘 이런 종목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쉬고 있는 종목들. 언제 올라가느냐 타이밍이지 올라가면은 모아놓은 힘을 한 번 정도는 분출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순환매라는 뭐 이것도 뭐 테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순환매가 꾸준히 돌면서 뭐 그린 뉴딜이 됐던 뭐 아니면은 뭐 반도체 쪽이 됐건 아니면 5G가 됐건 뭐 여러 가지 뭐 정부 이런 이제 관련 추경 쪽 관련 쪽이 됐건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쪽을 좀 잘 찾아서 공략을 하시면은 가능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직 뭐 소외주들 중에서도 순환매가 한 번씩 돌죠. 그러니까 그런 거 짧은 구간을 노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좋은 종목들 기존에 막 올라갔다가 좋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쉬는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쉬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안정화가 돼 있고 조정도 미리 받아서 위험성도 지금 리스크도 해소가 돼 있고 그러면은 좋은 종목들을 밑에서 이제 모아가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계좌 우상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이제 안전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바닥권에서 매수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못 찾겠다 하시면 저희 쪽에 뭐 문의 주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